네, 8월 7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훈훈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큰 악재였는데 이걸 어느 정도 잘 극복해내고 있구나 라는 점을 느끼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57,000달러를 터치해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더리움도 2,500달러 주변에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 솔라나가 특히 좀 인상적으로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전체 알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RP 같은 경우에는 0.5달러 위에 자리만 해줘도 이제 반갑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반등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전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흔들림에서 악재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는 모습도 꽤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57,000달러를 뚫어내려는 모멘텀을 보여주면서 이제 6만 달러 언제쯤 돌파가 가능할 것인가, 6만 달러에서 6만 9천 달러 그 핵심 박스권 안에서만 놀아줘도 우리가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을 더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그게 크게 빠지면서 5만 달러까지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조금 더 우려를 키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6만 달러를 언제쯤 다시 돌파해서 안정적인 지지를 확인해주고 그렇게 박스권 안에서 흐름을 이어가게 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지점이라고 할 수 있고, 다행스럽게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호적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대 포인트도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 다만 글로벌하게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마무시한 전쟁 리스크도 상존해 있다라는 거, 이런 점들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에 17, 그런데 이번에 29로 튀어오르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완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빡셉니다. 지금 57% 위에서 자리를 하면서 완전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K33 리서치의 배틀룬데 이런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이 20개월 가장 큰 가격 변동성을 보이면서 일간 변동성이 2022년 FTX 사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등했다. 시장은 격렬하고 또 혼란스러웠지만 암호화폐 시장에만 국한된 건 또 아니었다. 이 과도한 롱 포지션 정리, 이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이지만 대규모 디레버리징 이벤트는 가격 정체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서 몇 주 동안은 5만 달러에서 5만 8천 달러 구간, 여기에서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만 달러 위에서 올라서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크립토퀀트 주기영 대표가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배후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나는 확신한다. 지난 30일 동안 40만 4,448 BTC가 영구 보유자 주소로 이동을 했다. 이건 분명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건데 1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엄청난 고래들, 완전 빡센 홀더들은 진짜 안 팔고 그냥 매집만 하는 그런 주소에서 지금 의미 있는 매집 상황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1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멘트는 내년까지 이어질 이번 사이클 고점, 이 강세장 고점이 어느 정도에서 형성됐는지를 보면 지금의 이런 현상을 이제 선명하게 입증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는 그냥 고래들 따라하고 세력들 따라하고 그렇게 조금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관점,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은 마음이 그렇게 단기적인 변동성에 막 흔들려서 막 곧장이라도 심장 털릴 것 같고, 이런 생각에서는 좀 거리두기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경험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멘트들 되게 뉘앙스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공부의 재료로 활용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이미 쿠츠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추가로 더 하락하기보다는 횡보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 무기한 선물, 미결제 약정이 전날 하락 대비 3분의 1로 감소했고 펀딩 비율은 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60억 달러 규모의 미결제 약정이 사라졌고 현재 140억 달러 수준이다. 한 주 만에 미결제 약정 규모가 37% 감소한 것이다. 8월 5일에 2억 3천만 달러 무기한 선물 포지션이 청산이 됐는데 이건 FTX 폭락 때보다는 컸지만 전체 기간 중에서는 78번째 규모에 불과하다. 비트코인은 2022년 저점 대비 250% 상승한 뒤에 고작 30% 하락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막 이번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막 흔들려서 싹 다 그냥 자본시장, 비트코인 시장 다 죽어버릴 것 같고 뭐 시장이 사라져버릴 것 같고 이 정도의 공포심을 보여준 건 맞지만 사실 조금만 줌밍 아웃해서 바라보면 진짜 별거 아니라는 거죠. 2022년 저점 대비 비트코인이 무려 250%를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작 30% 하락. 이번 강세장 사이클, 다시 말해서 작년 1월부터 이번 사이클의 시작점을 놓고 봤을 때 고작 비트코인 30% 빠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30%는 엄청나게 큰 숫자, 인생 거의 막 망해가는 숫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있다 보면 뭐 200% 상승도 우리가 향유할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 뭐 30% 하락 정도는 그냥 껌? 뭐 이렇게도 또 바라보는 여유가 있어야지 이 시장의 변동성을 우리가 또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버텨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또 어려운 지점인데 챌린징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사실 또 즐길 수도 있잖아요. 바라보는 관점과 마음가짐의 어떤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이미 쿠츠의 멘트 중에서는 이게 조금 개인적으로는 제일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QCP 캐피털, 연준과 일본 중앙은행이 명확한 정책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이 시장 변동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암호화폐 시장은 패닉에 빠지기도 했지만 미국 거래 시간대로 접어들면서 코인베이스발 매수세가 발생해서 회복세가 나타났다. 다만 시장이 정상화됐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일러 보인다. 공포직수, 이 빅스는 최고치 65에서 30까지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연준의 긴급 금리 인하 루머가 나오곤 있지만 이런 조치는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라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하락으로 레버리지 포지션 상당 부분이 청산이 됐고 가격이 급락한 지금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매수를 고려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팔 타이밍인가? 이 공포에 쫄아서 패닉셀을 할 타이밍인가? 아니면은 유혈이 낭자하고 있는 길거리에 피가 막 흐르고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럴 때 용기를 내서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장이 어떤 이런 사이클과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안다라면 그런 흐름에 올라타면서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우리의 어떤 투자 이유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씩 더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아서에이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증시 급락은 첫 번째 물결이었다.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한 멍청이들 위에 있는 이 전통 금융기관들, 이 시체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고 그때 두 번째 물결이 시작될 것이다. 구제금융 조치가 내려지려면 시장은 금요일까지 더 많은 고통을 보여줘야 한다. 전쟁은 계속될 것이니까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이 사람이 구제금융 조치 뭐 더 많은 고통 이런 얘기보다 두 번째 물결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 한 방 맞은 거를 지금 첫 번째 물결이라고 하고 두 번째 물결 한 번 더 얻어맞을 수 있다라는 건데 뭐 구제금융 조치 뭐 더 많은 고통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물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는 그 재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면 좋겠죠. 그 전쟁, 여기서 전쟁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급격한 변동성을 전쟁이라고 표현한 건데, 문제는 지금 진짜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동 상황이 굉장히 어질어질합니다. 전운 긴장감 고조되고 있고, 이란은 이스라엘을 벌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선제 타격을 검토하고 있다. 정말 어려워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갈등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란, 이스라엘 이 중동 리스크가 세계 금융시장에 한 번 더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인가. 실제 공습이 발생했을 때 누가 먼저 치느냐, 어느 정도로 치느냐, 또 어느 정도로 반격을 하느냐, 그게 얼마나 이어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충격의 강도를 결정하게 될 것인데, 좀 조용히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항상 잊을만 하면 벌어지는 이슈인데다가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리스크 상황이 진행이 되는 와중에 이 중동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아마 이때 규모에 따라서, 공습 규모에 따라서 시장이 한 번 더 뭐 증시, 암호화폐 이런 위험자산 시장이 한 번 더 크게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할지도 이건 개인의 또 역량이고 개인의 몫이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악재가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뭔가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닥터 프라핏,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시장은 급락을 했다. 이 전쟁 가능성은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란 보복 공격에 대한 예상은 충분히 반영이 됐다. 사람들은 패닉셀을 잘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저와 여기 함께 계신 우리 회원분들은 이런 극소수에 포함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되게 어렵고 이 시장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신뢰라는 것은 누가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비트코인 싫어하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신뢰하고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그렇다고 비트코인을 싫어하고 비트코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가치 판단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 가치 판단이 굉장히 주제 넘고 예의에 넘어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서로 존중하면 되는 겁니다. 뭐 주식 투자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런 스탠스 존중하면 되는 거고, 뭐 부동산 투자 뭐 열심히 영끌하시는 분들도 나름의 전략이 있겠죠. 사람이 다 생각을 하는 동물인데 그 큰 돈을 투자하면서 뭔가 생각이 있겠죠. 존중을 하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냥 서로 존중하면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되게 중요한 재료들, 의미 있는 재료들이 최근에 막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 되게 재밌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런 극소수에 포함될 수 있으면 좋겠고, 이란 보복 공격에 대한 예상은 지금 반영되어 있는데 실제로 터졌을 때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쟁 리스크, 중동 지역의 리스크를 염두에 두시고 시장 대응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하나의 악재에 대비한 시드를 남겨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2020년 상황과 2024년 지금의 상황을 비교를 한 건데, 3데이 차트인데 되게 비슷하죠. 이때 코비드 크러쉬, 정말 3월, 와 이때 정말 어마어마했었는데 3월 13일인가 그랬죠. 이때 빵 하고 내려꽂혔을 때 너무 무서워서 이거 뭐지 싶었었거든요. 그때 비트코인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그래서 코비드 크러쉬가 블랙스완 이벤트로서 작용을 했고,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반등이 나와줘서 비트코인이 폭등을 했습니다. 이때 가격이 $4,000였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미국 고용시장 악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다. 이른바 리세션 리스크가 블랙스완 이벤트로 등장을 했고, 빵 하고 $47,000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해서 긴 볼이 밀어 올린 게 포착이 됐고 딱
정확히 지지라인 위에 지금 올라서서 이 정도에 지금 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빵, 빠방, 빵 하면서 10만 달러를 향한 랠리를 연내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과거 패턴의 어떤 흐름과 그 유사성을 바라봤을 때는 10만 달러라는 게 정말 그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반감기 전에 7만 3천 달러를 돌파해낸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10만 달러 시대는 뭐 누구 말 맞다나 이네비터블하다, 불가피하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부터 미국 재무부가 엄청나게 꼼수 방식으로 시장에 돈을 풉니다. 이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고 8월 6일 현지 시간으로 8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게 저는 300억 달러 규모라고 봤는데 총 다 합하니까 500억 달러 규모가 좀 안 되더라고요. 대선 전까지 이제 유동성을 주입하는 아주 그냥 정치적인,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안 하더라도 재무부가 돈을 풀고 있는 골 때리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위험자산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입장에서는 반가운 부분이고 시장의 유동성 주입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고, 연준 입장에서는 9월에는 금리 인하가 100% 가능성으로 이제 보는 게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재무부가 이렇게 국채를 매입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주입하고 있고, 이 와중에 연준이 연내 한 두세 번 정도 빵빵, 그것도 0.25%포인트도 아니고 0.5%포인트로 빵빵 금리 인하를 해버린다라면 대선 전에 상당한 유동성이 이 시장에 유입이 될 수 있고,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암호화폐 시장에는 지금보다는 더 우호적으로 될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나쁠 게 없다. 대선 전에 유동성 빵빵, 대선 이후에 암호화폐 친화 정책 빵빵,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비트코인 시세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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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사실 경제 전체에 있어서 어떤 건강함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진짜 우악스럽죠. 돈 찍어내면서 돈질하라는 건데 이걸 건강하다라고 바라볼 수는 없죠. 하지만 위험자산 시장에 투자자로서 들어와 있는 입장에서는 뭐 그렇다라는 겁니다. 머스타씨,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200일 지수이동 평균을 회복하는 것이다. 6만 달러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나 RSI가 다시 상승하게 되는 빨간 점, 이제 반등 포인트라는 거, 매수세가 달라붙으면서 시장도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과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은 바닥권일 때 발생하곤 했다라고 긍정적인 기대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맥스의 경우에도 비트코인 해시리본이 마지막으로 매수 신호 보냈을 때를 기억하냐. 매수 신호가 나오고,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그때 시장에서 쉐이크아웃 한번 흔들리고 V자 회복, V자 빠방, 태권 V. 이번에도 매수 신호 나오고 쉐이크아웃 세게 나오고 빠방, 태권 V. V자 회복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한번 8만 달러는 그냥 개인적으로 기대하기에는 8만 달러로 가는 과정이 그렇게 직선형으로 나오진 않을 거겠지만 중간에 또한 20-30% 빠질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일찍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7만 3천 달러를 이미 한번 뚫어줬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돌파 이후에 여기 언저리에서 한 번 더 조정 한번 오겠죠. 빡세게 오고, 그리고 나서 8만 달러, 그리고 나서 연말 전후 시점에 10만 달러 가능성, 이 정도 시나리오는 충분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